그 사람들이 철수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힘을 받은 양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계엄령을 애자하겠습니까? 전두환이 물러나겠습니까? 어린애들이. 왜 어린애들을 이렇게 학살하냐 그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노하는 것이고요. 바로 바로 이것이 헬기 사격에 의한 탄환의 흔적입니다. 아, 이게. 예. 이곳은요, 천장이며, 기둥이며, 바닥은 그대로 이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다시피 이 기둥을 보기가 불편하니까 거울을 이렇게 반사시켜 놨는데요. 거의 보면 패했던 그 탄환이 굉장히 패했던 부분 거의 일률적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공중에서 어느 정도 정지 상태에서 사격했던 집중 사격했던 흔적들이고요. 저 한 번은 볼 필요가 있어요. 텍스 있잖아요. 네. 텍스 그리고 커튼 거치는 거. 예. 네. 커트는 거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이제 이 끓이키는 부분을 스키드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평행이 어떤 각도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공중에서 그러니까 유리창 건너편 공중에서 한 10도 정도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사격했던 부분이에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쁜 연출일 수가 없는 게. 네.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 전두환 세력들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만약에 사격을 한다면 감동이 되지만 이러한 흔적은 밖에서 공중에서 한 비행체에서 사격한 흔적이에요. 이건 완전히 보면 누가 뭐라 해도 돼요. 그러잖아요. 밖에서 사격했을 때 흔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 쭉 더 올라가면 더 파이 있으니까 딱 그 텍스가 깨져본 방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건물이 그때 당시 강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10층이고요. 그 다음에 높은 층이 저 건물이 보이잖아요. 큰 건물이. 그 건물이 7층, 그때 유명한 관광호텔입니다. 그럼 관광호텔인데 어느 정도 7층이 되냐면 저 나무가 심어졌잖아요. 그 높이에요. 그러니까 정면에 있는 건물을 보면 거의 높아봐야 4층이나 5층. 그러니까 헬기가 마음대로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층에 이상, 이 건물 10층보다 더 이상된 높이에서 거의 40도에서 50도 정도 각도에서 사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 바닥에 있는 흔적들이 이거의 보입니다. 아, 이것도. 바닥에. 그런데 이러한 흔적들은 국립과학사기관 국과수에서 이러한 탄환의 흔적은 헬기 사격에 의한 탄환의 흔적이라고 국과수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존하고 있고요. 예. 헬기가 어떻게 보면 무력시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저 건너편 약간 보실까요? 저 보면은 우리가 독초 마지막 우리가 항쟁기 강주 민중화 항쟁기 마지막 항쟁기의 도총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 도총에 대응군이 들어올 때는 처음에 들어올 때 상공수가 들어왔는데요. 이 도총이 후문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도청이 후문 쪽에 오는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선점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관광호텔도 이렇게 선점을 했던 것이 이 높은 데 건물.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선점을 하는데 왜 전입비리에서 사격을 해야 되는가? 그게 분노하는 거예요. 설령 선점하기 위해서는 경고 사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바로 10층에 사격했잖아요. 만약에 10층에 시민들이 있었으면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기 사격 없다고 전두환 세력들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 논리가 절대 안 써요. 어떻게? 저 관광호텔에서 공수부대들이 소총으로 이렇게 사격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맞잖아요. 방향이 대각선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특수를 받았기 때문에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사격했다 한다면 거의 50세 정도 관계밖에 안 되는데 어때요? 벽에 맞고 다시 튀어서 자기에게 돌아오죠. 어떤 멍청한 놈이 이렇게 사격할 수가 있어요.
오인했다 하는 이야기는 그냥 변명 같고 강주 시민들을 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쏜 거예요. 왜? 총기가 나왔잖아요. 시민분들이. 그러니까 빨갱이로 몰려고 폭동 몰았잖아요. 빨갱이로 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빨갱이를 다 몰았으면 강주 사람들 수십만을 죽였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죽이지 못한 이유가 이곳에 많은 제야 인사들이나 신부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러한 사람 그리고 해외 언론사들이 강주 항쟁의 부분을 폭로를 했죠. 그리고 이곳에는 김성용 신부님이 또 계셔요. 그분이 마지막 그 개헌군들이 쳐들어온다니까 그분들이 17명이 죽음의 행진이라고 있어요. 26일날 가잖아요. 그래서 11명이 농성역까지 가서 거기 다시 11명이 종교사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협상을 하려고.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안 된다.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진압을. 그래서 판단을 하고 홍남순 변호사님이 김 신부님 이거 안 되겠어. 개헌군들이 들어오겠어. 그럼 강주시민이 다 죽습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신부님은 어떻게 해서 빠져나서 김수환 추경을 만나든지 하시오. 그리고 나는 그때 당시 윤보선 전 대통령, 난 윤보선 대통령을 만나서 이것을 알리겠어. 그냥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의 그 기자 있잖아요. 유류계 언제 피터. 그 기자 같은 분은 계속 여신이 알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주 시민 전체를 빨갱이로 못문 거입니다. 그러니까 빨갱이를 보고 이 전이빌딩에 헬기에 기관총을 장착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진정 시민으로 국민으로 봤다 한다면 공중에다가 이렇게 경고 사격을 해야죠. 이렇게 예? 무력 시위를 해야죠. 그래서 적으로 본 겁니다. 저 기둥을 기둥 모양 만들고 여기 창틀이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저 이렇게 발사되잖아요. 이렇게 여기 발사되잖아요. 그러니까 각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레이저가 발사됐을 때 탄음이 정착되는 거죠. 이렇게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종 날아가는 거네. 종탄 날아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발사됐을 때 이 기둥에 탄을 흔적들이 현성되는 것, 자꾸 현성되는 것을 각도와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10도, 31도, 45도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뭐 있어? 요 그림 같은 거 보이던데. 이거요? 여기 뭐 있어? 요 그림. 이 부분은 저 기둥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비행기가 아니 그런 비행기가 아니라 그 헬기가 사격했을 때 42도 정도 된다. 얘가 사격했을 때 여기를 맞고 여기 찍히고 얘가 꽂히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100도에서 61 100번에서 61잖아요. 이 동선이 이 각도가 일치하다는 거예요. 101번과 59번이 일치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소에서 판단한 거죠. 네. 이 부분을 볼까요, 한번?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헬기의 흔적들을 이 안에서 177개는 다 봤어요. 네. 그러니까 외곽에 벽에 68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네, 헬기가 이렇게 옵니다. 헬기가 공격하잖아요. 막 10층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예, 사격하고요. 자, 보실까요? 창에 들어가도록 창을 보고 쏘았네. 위에서 옥상에 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제 10도 정도 이렇게 높이, 그러니까 10층보다 높은 데서 이렇게 사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격한 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수점 이렇게 좀 내렸다 쏘고 이렇게. 그러니까 헬기가 밑에까지 있으면 1층이나 3층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위험하니까. 5km밖에 못 쏘니까 10층이 집중적으로 공격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딱 보면. 나는 내 옥상에서는 쏜 줄 알았더니 아, 그게 아니야. 창문을 들여다보고 쏘네. 아, 그 밖에서. 그래 말이야. 예. 이렇게 보면은 이거 보이잖아요. 총탄 흔적을 확대시켰어요. 이제 패했던 부분은 이제 둥고선은 할 수가 없잖아요. 색깔로 넘나질 이렇게 했네요. 보면 이 마찬가지고요. 그러잖아요. 한번 돌려볼게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청에서 마지막 항빙이 도청에서 바라봤던 면이에요. 근데 예, 이 부분에 총탄이 이렇게 맞아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칼빈. 칼빈은 누가 소지했죠? 시민군들이 소지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은 M16이라는 걸 총기로 소지했고. 그러니까 칼빈은 2차 대전 때 쓰는 그 무기예요. 그러니까 M16랑 비교하면 총기가 거의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총이야. 일부군들이나 군대에서도 통신병들이나 후방부대에서는 거의 칼빈을 이렇게 휴대했어요. 근데 칼빈 왜 있냐? 이 전입 빌딩 뒤에 가요. IWC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성의 공간이잖아요. 근데 IW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성단체. 네, 여성단체인데 그곳에서는 무기가 우리가 나왔잖아요. 5월 21일 날 나오고 5월 22일 날 그 이후로는 IWC에는 사실은 우리가 득불야학이라는 그 출신들이나 또 여기 어떤 소위 이제 학생회장단 이제 운동권 어떤 중심들이 거기서 좀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역할들이 뭐 하느냐? 투사회보 있잖아요. 투사회보도 만들고 그리고 여기 거리기대 하잖아요. 거리기대 하면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개혁군들의 만행들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리기대의 이제 보조 역할도 하고 그리고 투사회보라는 그때는 언론이